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자녀들한테 증여하면서 상속세도 줄이고 물론 증여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방법들 일석삼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 명의로 아파트가 무려 세 채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요, 정말로 임대사업자 한번 확인했는데요, 뭐 1,500채 이상을 갖고 계신 분도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세 채 가지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고민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 부담이죠. 이거 엄청납니다. 왜냐면요, 50대, 60대 이렇게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동안 매년 엄청난 종부세 부담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세금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팬다. 그리고 상속세는 죽을 때 한 번 더 그러기 상태에서 카운터펀치 한 번 더 날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인상된 종부세 세금을 내야 되고요. 농특세라고 해서 또 놀랍게도 20%나 더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 때 20%면 1%더 내죠. 6%가 됩니다. 과거 6%일 때는요. 농투세 때문에 7.2%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판단해 보면요. 15년도 안 돼서 종부세 다 내고 난다면 집을 다 날려야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년 그 상승한다면요. 15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세금이 바로 종부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나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세보다는요, 종부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종부세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다면 유사시에는 또 아파트를 양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전 정권까지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유예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가 언제 바로 복원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됐을 때 1세대 2주택일 때 최고 71.5%, 1세대 3주택일 때는요 최고 82.5%의 진짜 믿기기 힘든 가렴주구의 양도세 폭탄이 아니죠. 이건 수석 폭탄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지만 항시 이것은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 양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과를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49.5%의 양도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정말로 좌고우면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도를 하더라도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양도세 말고도 또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양도 후 세후자산에 대해서 세금 다 내고 나면 현금만 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이 바로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양도한 다음에 바로 사망한다면 이건 최악 중에 최악이 됩니다. 또한 최악 중의 최악은요. 양도 후 현금을 가지고 증여한 다음에 바로 사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기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양도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종부세와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양도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도를 하는 것보다는요, 증여를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물론 지방 소재의 아파트라면 양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은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특히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구라든가 이랬다면은 양도를 하느니 증여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양도 후 만약에 평가 차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자본 이익의 손실은 엄청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배고파 죽는 사람보다는 배 아파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현황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는 30억이고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B 아파트, C 아파트는 25억 정도 되는데요. 임대 보증금 15억 원씩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를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과연 B, C 아파트를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자녀는 2명이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손자녀가 각각 2명씩 4명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그냥 아파트를 단순 증여 25억짜리를 단순 증여한다. 자녀한테 증여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요 5천만 원 증여지선 공제 받지만 40% 세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못 피하고 취득세도 1억 원. 그러니까 놀랍게도 25억 아파트 증여하면서 9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25억을 전체적으로 증여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틈타서 부담부 증여를 하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25억 아파트에 15억 전세 보증금이면 10억 원만 증여고 그 다음에 1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원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하면 순증여액은 10억이잖아요.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30% 구간에 걸리고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그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요, 양도세 4억 원도 또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뭡니까? 그 15억 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요,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2,500만 원 증여세, 9,250만 원 취득세, 양도세 약 4억 원, 토탈 7억 1,7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단순 증여 대비해서 2억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 2명한테 BC 아파트 증여한다면 4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자녀들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 8억 원에 살고 있는데 증여세와 취득세 그리고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증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40% 이상의 증여세 부담을 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증여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힘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를 했지만 상속재산이 그다지 줄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단순 증여 25억 원 했다면은 25억 원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하지만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1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채무분을 자녀한테 넘겼기 때문에 유상양도했기 때문에 채무 면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억 원에 대해서 아파트가 도채면 3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30억 원은 채무 면탈로 상속세가 그만큼 줄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0억 원에 대해서 각각 4억 원씩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 30억 원 부채가 탕감되고 8억 원 세금을 내니까 실질적으로 22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재산이 줄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50% 가정 시 11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하면 정말로 국석고 손대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부친의 상속세도 제대로 못 줄이고요. 자녀들의 전세보증금 채무에 따른 추후 상환 부담이 발생된다. 특히 또 상환했을 때 나중에 과세당국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액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 증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회 증여한다면 증여세 폭탄을 또 맞겠죠. 왜냐하면 증여세하고 가산세 40%, 납부지원 가산세 연단위 8.03%까지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또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그 채무로 안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아무리 부담부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낼 돈이 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종합적인 사고를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증여세만 줄이고자 어설픈 절세 컨설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희생양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자,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 되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증자 분산을 통해서 증여세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 증여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증여세를 줄이고 부친의 상속세도 왕창입니다. 속된 말로 왕창 줄이고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과연 자산 증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여로 인한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죠. 증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종부세 절세는 또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이래저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단순 증여를 하고 각종 어떻습니까? 세금 절세 방안들을 강구하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스킬을 온갖 스킬을 동원하면 되겠죠. 따라서 단순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녀 가족한테 증여한다면 자녀 10억 5천을 증여할 수 있겠죠. 자녀 배우자 며느리나 사이한테 4억 5천 증여하고 손자녀한테 각각 5억 5천 11억 원을 증여한다면 25억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자녀는 2억 4천, 자녀 배우자는 8,700, 손자녀는 각각 30% 세대생략 할증세 포함해가지고 1억 1,700, 2억 3,400, 토탈 5억 6,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취득세 포함해서 6억 6천 1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 1인 증여 대비해서 무려 2억 5,9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감정평가를 통해서 25억이 아니라 만약에 22억, 23억, 21억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또 많은 증여세, 취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그 시세보다 낮게 그 감정평가에서 증여하면 나중에 양도세 부담 생기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보고 12억 초과라 할지라도 고가주택을 할지라도 장기 보유 거주 특별공제 80%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증여할 때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 등에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500여 편이 수록됐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솔루션이죠. 절세 노하우하고 기타 자산관리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골드 회원 12,000원 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00원 내고 12억, 120억, 1200억 그 이상의 절세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편이 아니라 지금 한 515편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5,000편, 5만 편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신청하신다면 각 몇천 원씩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제일 먼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순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 연부연납을 생각합니다.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니까 6억 원이라 할지라도 증여세가 1억씩 내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부연납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야 되겠습니다. 일시납이죠. 왜냐하면 돈이 생겼습니다. 단순 증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는 자녀 가족 소유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부치는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자녀 가족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환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녀 가족은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받아서 재반세금 6억 6,100만 원을 내고도 8억 3,900만 원이 오히려 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이 자산은 자녀 가족들이 효과적으로 자산 운용을 한다면 자산 증식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증여약정을 맺어서 부모님이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녀 명의로 가수금으로 운영하면서 자산 운영한다면 좀 몇 해가 지난다면 해당 아파트에 바로 전세보증금 내고 자녀들이 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는 게 꼭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싼 곳이라면 전세로 주고 본인들은 좀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에 아파트에 임차를 해서 들어간다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자산은 부친과 함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투자하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마저 줄이는 플랜을 같이 병행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증폭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그 자녀한테 증여했지만 증여 후 그 재산 각각 8억 3,900만 원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이 바로 그 자산 운용을 핸들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니까 16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친의 남은 자산이 또 있습니다. 20억 원. 그렇다면은 거의 뭐 40억 원 가까운 돈을 가스금으로 법인에서 운영하면서 법인의 대표를 하면서 그 자산 운영하면서 평생 풍족하게 노후생활비 부분을 쓰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대표이사를 맡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이나 딸이 또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노상수 또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랜을 안 하면 더 손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가수금을 운영한다는 것은요. 일단 개인에서 법인으로 돈이 넘어갔다면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면제죠. 없습니다. 건보료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속세,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수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의 가수금은 또 자산운용을 해야 되겠죠. 자산운용은 안정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중도적인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크 수익률을 6%가 됐든 8%가 됐든 10%가 됐든 30%가 됐든 12%가 됐든 관계없이 고객과 그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벤치마크 수익률로 가져간다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하면서 그 현명한 판단을 해서 증여 전략을 세우고 각종 다양한 종합적인 사고를 동원한다면은요 이렇게 현명한 선택으로 증여세는 물론이고 상속세 완벽하게 줄이고요 부모님은 재산권을 잃지 않고 뒷방 늙은이 신세나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되지 않고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면서 호가 호의호식하면서요 그러면서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까지 받으면서 돌아가실 때는 행복하게 돌아가십니다. 상속세가 없거든요. 어머니도 상속세 없고 자녀도 상속세 없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도 상속세가 없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전략 3종 세트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핵심은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일명 자자손손 플랜이라고 해서 100년 대계를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이 아니고요. 이제는 뭐 만년 대계도 가능합니다.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동시에 펼쳐서 제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획기적인 플랜이 되겠습니다. 전략이죠. 따라서 매년 투자 수익을 고르게 올리기 위해서 저는 라이센스가 1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고 공인받은 RFM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뭐 투자자산 운영사나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가 해드리고요.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부동산 등 양도세, 법인세 절세하고 건강보험료 절감, 4대 보험 관련된 것들, 법인 운영 관련된 거 모조리 다 원스톱으로 제가 지원해 드립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의 조언과 지원, 그 다음에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명이 유한한데 어떻게 할까요? 제 자녀가 가업승계를 하게 됩니다. 재무설계,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컨설팅으로 투자와 절세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현재 2, 300억 자산가라면요. 수조 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십억 원 자산가라면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이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자, 돈 버는 자산관리. 그것은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평생 조언과 지원 그리고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적격 컨설턴트를 만나야 되겠죠. 정말로 박식하고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고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자신만의 솔루션을 겸비하고 직업 윤리를 갖고요. 그 다음에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다 보니까요. 이해상충이 일어나지 않고 금융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윤리에 의해서 소비자 편만 듭니다. 무엇인가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쓰레기 같은 종신보험, 연금보험, 보장보험, 뭐 예금, 적금, ELS 이런 거 판매하고자 하는 정말로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컨설팅을 망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적격 종합자산관리사
콘스탄트 김한테 금융 및 자산관리 주치의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NGP 플랜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은 물론이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세금 및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아니면은 기타 등등 제반 세금들에 대해서 절세 전략을 세워서 확실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불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공짜 컨설팅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현명한 거 아닙니까? 바로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 이 그 문제점, 투자와 절세라고 하는 문제점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신청 방법은 참가비 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8월 달에도 세미나 합니다. 8월 7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이때는 참가비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송금하고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실물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비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것은 바로 그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뭐 팔각정 2층 한울 레스토랑 금액이 좀 비싼데요. 여기에 다가 및 음료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북악스카이웨이 전경 멋있고요. 야경 360도 정말로 멋있습니다. 힐링 되겠죠? 오시는 길은 한길은 축소판입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가족 힐링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자산관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인데요. 참가비 7만 원입니다. 7만 원 내고서 저와 그 각종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 펀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자산 재배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은퇴 설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 제가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 유도하면서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시켜서 정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기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 가입시켜서 여러분의 자산관리를 망치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바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의 만남의 시간이죠. 이거 7만 원 내고 나중에 그 효과는 7억, 70억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나중에는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70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에서 하는데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간단합니다. 자, 돈 벌고 돈 지키는 거 간단합니다. 적격 컨설턴트 만나시고 당장 여러분의 편이 더 중요하겠죠.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이해상 중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신다면요. 감사합니다.